네, 두 번째 실습, 레귤러 익스프레션입니다. 레귤러 익스프레션은 자연어 처리에 코퍼스 수집할 때 전처리, 그냥 코퍼스를 수집했어요. 그 다음에 데이터 전처리를 해서 데이터 프로세싱을 합니다. 그때 사용되는, 많이 사용되는 문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모은 K-팝 코퍼스 내에 가수의 이름 중에 미스 A라는 가수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이 가수가 어떤 크롤링에서는 혹은 어떤 팀원은 미스 A로 모았을 수 있고 어떤 팀원은 이렇게 미스 A라고 모았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팀원은 미스 A 이렇게 모았을 수 있고 어떤 팀원은 미스 A라고 모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한 번에 규칙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미스 A다 이렇게 바꾸고 싶잖아요. 이랬을 때 유용한 방법이 레귤러 익스프레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그 비주얼 스튜디오나 워드나 한글 같은 데에도 이런 기능들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정형적인 거 말고 예를 들어서 특수 문자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코퍼스 내에. 특히 어떤 상품의 리뷰다 이런 경우는 사람들이 상품평 쓸 때 포인트 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몇 자 이상 막 써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여러분도 경험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귀찮아서 아무 특수 문자나 막 이렇게 다다다닥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트도 쓰고 이런 물음표도 쓰고 이런 식으로. 그랬을 경우에는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일종의 노이즈를 제거하는 데에도 레귤러 익스프레션이 유용하게 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레귤러 익스프레션의 문법을 한번 다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어요. 아마 여러분 데이터 코퍼스 여러 조원들 그리고 여러 팀원들 여러 팀들이 모은 코퍼스를 이제 단장이 나눠줬을 겁니다. 근데 각 코퍼스마다 이게 깨끗한 리파인 되지 않은 코퍼스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각 팀원에서는 이 전체 코퍼스를 한번 전처리를 반드시 해줘야 여러분 프로젝트에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전처리 때 유용한 프리프로세싱 방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어요. 많이 쓰이는 방법입니다. 레귤러 익스프레션을 적용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비주얼 스튜디오도 있겠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실습에서 사용할 서브라임 텍스트 그런 텍스트 에디터를 가지고 레귤러 익스프레션을 적용해서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그게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용 라이브러리, 모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파이썬 라이브러리 중에 이런 레귤러 익스프레션을 적용시키는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다가 레귤러 익스프레션을 쭉 적어놓은 규칙들을 쭉 적어놓은 입력 파일을 이 라이브러리에 주면은 이 라이브러리에서 알아서 다 바꿔주는 방법입니다. 실무에서는 실제로 두 방법이 혼용돼서 쓰여요. 그래서 어쨌든 레귤러 익스프레션을 배우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실습 시간에서는 서브라임 텍스트라는 텍스트 에디터를 가지고 레귤러 익스프레션을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취해야 할 것은 이 정규식을 적용하는 방법들을 한번 쓱 보는 것이 중요하겠어요. 그래야 나중에 텍스트 에디터든 전용 모듈을 사용해서든 둘 다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텍스트 에디터를 사용하는 방법은 이제 여러분들 비주얼 스튜디오나 파워포인트에서 키보드에서 컨트롤 누르고 그 다음에 H로 눌러서 이렇게 바꾼 적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제가 이 PPT를 띄운 상태입니다. PPT에서 컨트롤 H 키보드를 눌렀어요. 그러면 찾을 내용을 위에 쓰고 그 다음에 바꿀 내용을 아래 쓰면은 이제 이 찾을 내용에 해당하는
그 대상 글자들이 이 바꿀 내용으로 다 바꿔지는 그 기능이 있죠. 이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그 찾을 기능, 찾을 단어 혹은 뭐 문구에 들어가는 그런 문법이 바로 레귤러 익스프레션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에디터를 사용하는 방법의 장점은 바로바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직관적인 인터페이스가 있죠. 그리고 단점은 그 과정이 내가 그때그때마다 키보드를 두드려서 하는 것이고 그 과정이 기록으로 남지 않아요. 그래서 재활용이 불가하다. 그리고 전용 모듈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정규식 리스트를 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정규식 리스트가 어딘가에 저장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 번에 이 여러 개의 정규식을 다 적용할 수가 있다. 텍스트 에디터에서는 이 정규식 하나 적용하고 끝나면 이 정규식 하나, 그 다음에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밖에 처리가 안 됩니다. 그리고 대신에 전용 모듈 이거 작성입니다. 작성. 전용 모듈을 사용하는 경우에 단점은 바로바로 중간의 결과들을 저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바로 다 바꿔버리니까. 텍스트 에디터를 사용을 할 때는 바로바로 결과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중간중간에 프리즈라고 하죠. 그 변경된 TSV, 코퍼스 파일을 저장을 중간중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 바꾸고 저장하고 뭐 버전 1, 그 다음에 하나 바꾸고 버전 2 저장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뭐 버전 예를 들어서 뭐 59번째까지 했는데 뭔가 잘못된 걸 알았어. 다시 뭐 50번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면은 뭐 돌아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필요에 따라 두 개가 다 사용이 됩니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제가 이런 얘기 했었죠. 4장에서 여기 서브라임 텍스트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여러분이 나중에 실무에 좀 더 큰 단위의 코퍼스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이 EM 에디터라는 것을 유료로 다운받아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오늘 실습에서 사용할 서브라임 텍스트는 무료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 이 링크에 들어가셔서 이 서브라임 텍스트를 다운을 받아주세요. 그리고 뭐 윈도우 64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64 버전을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윈도우 몇 비트인지 어떻게 알아요? 하는 경우에는 이 파일 탐색기를 일단 켜줍니다. 파일 탐색기를 하나 켜주세요. 이렇게 켜졌죠? 그러면은 여기서 내 PC가 있습니다. 여기 내 PC를 오른 클릭한 다음에 여기 속성 들어가세요. 속성을 들어가면은 여기에 여기 시스템에 설치된 메모리가 밑에 시스템 종류 있죠? 시스템 종류에 64비트인지 뭐 32비트인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게 설치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은 저 같은 경우는 요거 64비트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키면 이제 이런 화면이 뜹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 그 실습을 위한 폴더에 보면은 제가 이 PDF 파일과 이 TSV 파일을 하나 넣어놨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 교재에서 제공하는 스팸 필터 예제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여기 sms.tsv 파일을 클릭을 하면 여기에 이렇게 뜹니다. 이 코퍼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햄인지 스팸인지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그 텍스트, 그러니까 SMS 메시지가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뭐 햇메일 같은 경우는 뭐 광고성 이런 것이 없고, 스팸 메일 같은 경우는 뭐 프리 어쩌고 저쩌고 뭐 이때까지 뭐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정보가 나와 있죠. 뭐 전화번호도 나와 있고 어떤 주소도 나와 있고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일은 그대로 그 교재에서 제공하는 거에서 제가 예제를 몇 개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특수한 예제들도 몇 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가공을 한 그 코퍼스임을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서 이제 정규식을 적용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 네, 여기서 find에 들어가서 요 replace 버튼을 누릅니다. 또는 단축키로 Ctrl H를 눌러요. 그러면은 여기서 뭐 Ctrl H 누르면은 아까 PPT에서 Ctrl H 눌렀던 거랑 똑같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조킹이라는 단어를 찾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에 조킹이라고 하면 모든 조킹에 대한 곳에 다 이렇게 노란 탭이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가 뭔가 다른 글씨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은 그것을 여기다가 써주는 거죠. 그리고 뭐 Replace All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조킹에 해당하는 것이 여기 탭하고 메일로 다 바뀌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이곳에다가 레귤러 익스프레션을 쓰면 되는 거예요. 이곳에다가. 네, 그래서 천천히 한번 살펴보자고요. 네. 자, 여기서 먼저 첫 번째로 이런 대괄호를 쓰면은 이 대괄호 안에다가 어떤 문자를 쓰죠. 그러면은 어떤 효과가 있냐? 이 안에 있는 문자 중에 하나라도 매칭이 되면 이제 플래그를 든다, 깃발을 하나 든다, 뭐 불이 켜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나타내면은 여기 1357 ABC 이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중에 하나의 글자라도 매칭이 되면은 불이 들어온다. 그래서 1, 3, 5부터 C까지 중에 글자가 포함이 된다. 그러면은 불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서브라인 텍스트에서 한번 해보죠. 자, 여기 보면은 이거 그대로 써볼까요? 1, 3, 5, 7, ABC 라고 하면은 여기 요 글씨 중에 하나라도 매핑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이렇게 뭐라 그래요? 이거 흰색 박스라고 그러나요? 요렇게 표시가 되죠. 요 글씨들은 여기에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글자들을 뭐 이렇게 바꿔줘 라고 할 때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네, 그렇게 되고요. 만약에 이거 그냥 꺽쇠가로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이 배열하고 같은 문자를 찾아줘 라는 것이 됩니다. 이거랑 같은 문자는 아무리 지금 찾아봐도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꺽쇠를 한 것과 꺽쇠를 안 한 것의 차이는 큽니다. 그리고 제가 퀴즈를 하나 내드릴게요. 만약에 뭐가 적을까요? 만약에
이런 글씨 아니 예제가 별로 좋지 않네요. 네, 이거 어차피 예제 퀴즈 낼 게 많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대시가 들어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꺽쇠 안에 어떤 글씨를 그냥 하나하나 붙여서 썼잖아요. 그러지 말고 이 안에 꺽쇠로 이렇게 뭐 1, 6 사이에 꺽쇠를 이렇게 쓰면은 1부터 6 중에 아무 숫자가 있으면은 표시해라 라는 거고, A하고 C 안에 가로 그 사이에 꺽쇠가 있으면 A, B, C 중에 아무거나 있으면 표시해라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거죠. 1부터 6까지 단어, 그리고 A부터 C까지 단어. 그래서 이걸 그대로 한번 써볼까요? 1부터 6까지만 하면 1하고 6 사이에 있는 그 숫자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 찾죠. 이렇게 다 찾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1, 6 그리고 문자 A부터 C까지 있는 경우에 이제 A부터 C에 해당하는 이런 글자도 다 찾죠.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위첨자가 아니라 이 위로 솟은 이 문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쓰고자 하는 것을 부정하는 겁니다. 앞에 쓰면은 1부터 6 사이 그리고 A부터 C 사이 값이 아닌 값들은 다 표시해줘, 다 불 들어오게 해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not을 붙이는 효과예요. 그러면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모든 글자에는 다 불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다 불이 들어오죠. 그리고 뭐 또 이런 것도 해볼까요? 뭐 글자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으니 이렇게 5 해볼까요? 그러면 A부터 5까지 해당하는 그것이 아닌 것들은 다 이제 불이 들어오죠. 다 불이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 보면은 쭉 보면은 이제 이렇게 쭉 확인을 한번 해보시길 바래요.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괄호를 쓰면은 어떤 효과가 있냐? 이거는 조금 복잡합니다. 이제부터 괄호, 지금 예를 들어서 먼저 살펴볼게요. 이 예에서 x의 괄호를 쳤어요. 그리고 yz의 괄호를 쳤네요. 그러면 이 첫 번째 괄호에 있는 이 x를 변수 1번에 저장하겠다. 그리고 이 두 번째 괄호 안에 있는 yz를 변수 2번에 저장하겠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썼을 경우에, 정규식으로 이렇게 썼을 경우에는 어떤 효과가 있냐? 요런 글자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x 그리고 yz 그 다음에 뭐 뒤에 아무 글자가 있다고 쳐볼까요? 뭐 이렇게 뭐 a, b 이런 글자가 있다고 쳐봅시다. 여기에서 이것과 이것을 변수 1번과 변수 2번으로 지정하는 효과가 있어요. 이게 되게 데이터 코퍼스 전처리 할 때는 꿀 기능으로 사용이 됩니다. 자, 이거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자열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런 문자열 중에 양 끝에 알파벳 그것 중에 이제 소문자로 둘러싸인 BC를 찾으시오 라는 문제를 여러분한테 주어질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은 이 중에 어떤 문자열이 알파벳 소문자로 둘러싸여 있나요? 일단 이 녀석도 BC가 있긴 하고 이 녀석도 BC가 있네요. 근데 알파벳 소문자로 둘러싸인 BC 문자열은 이 녀석이죠. 첫 번째.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을 찾으려면 정규식을 뭐라고 써야 되는지 한번 비디오를 잠깐 멈추시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셨나요? 이때는 일단 정규식에다가 BC라고 일단 써줘야 되죠. 그리고 알파벳 소문자로 둘러싸인 BC. 그러니까 여기 양 끝에 알파벳 소문자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알파벳 소문자는 우리가 꺽쇠로 하면 되잖아요. 꺽쇠로 A부터 Z인데 꺽쇠로 묶고 그 사이에 이렇게 대시 표시를 해야 되고 양쪽에 알파벳 소문자가 있어야 되니까 A부터 Z까지 이렇게 있어야 되죠. 근데 이 녀석을 우리가 이 양 끝에 있는 A 양 끝에 있는 알파벳 소문자를 지우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자가 들어오면 얘는 남겨두고 얘를 지우고 싶은 거예요. 얘를 지우고 양 끝에 소문자는 남겨두고 싶어. 이렇게.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이 지금 요 녀석과 요 녀석만 남겨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 녀석들을 변수로 지정을 합니다. 변수로 지정하려면 이 부분을 이렇게 괄호로 둘러싸야죠. 그 다음에 이 녀석을 어떻게 바꿔요? 얘가 변수 1이고 얘가 변수 2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BC를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변수 1번하고 변수 2번을 그냥 붙여서 써주면 돼요. 이게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BC가 들어가는 거 다 찾아볼까요? BC, BC. 근데 여기 중간에 이렇게 대문자 BC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요거 있죠? 요거 케이스 센서티브라는, 그리고 단축키로 Alt 플러스 대문자 C를 Alt 플러스 C를 누르면은 이거는 대소문자를 구분해라 라는 뜻입니다. 대소문자 구분을 끄고 싶으면은 이거를 끄면 돼요. 이러면 대소문자 구분 없이 찾는 거고, 이걸 키면 대소문자를 구분을 합니다. 소문자로만 찾아요. 자, 이렇게 했어요. 이런 것들이 있네요. 근데 이 중에 알파벳 A부터 Z까지로 둘러싸인 녀석을 찾고 싶은 거예요. 일단 그러면은 A부터 Z 이렇게 찾는 거죠. 그리고 양쪽에 A부터 Z 이렇게 찾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는 BC가 가운데 있고 양 끝에가 알파벳 소문자로 둘러싸여 있는 형태네요. 여러 개가 있을 거 요거 하나밖에 없네요, 지금은. 자, 이런 경우에 얘를 BC를 지우고 싶은 거예요. 요 가운데를 지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MO 하고 바로 UDB로 가고 싶은 겁니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바꿔준다? 얘를 일단 변수 지정을 하고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순간 이 부분은 $1 표시 1번 변수가 되는 거예요. 얘는 2번 변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지정하죠? 1번과 2번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한번 바꿔볼까요? 리플레이스 이렇게 됐어요. 방금 보셨나요? 컨트롤 Z 누를게요. 자, BC 주위에 소문자로 둘러싸인 BC가 있어요. 그 녀석들이 그냥 소문자로만 연결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제대로 지금 녹음이 되는 상황인가요? 제대로 녹음이 되는 상황 맞습니다. 다시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바꿔주는 효과가 나는 겁니다. 일단 이걸 찾는 방법은 뭐 굳이 변수를 지정을 해주지 않아도 되지만 뭔가 리플레이스 바꾸고 싶은 글자로 할 때는 이 변수를 뭔가 사용하고 싶어. 그럴 때는 이렇게 $1 표시한 다음에 이거 역슬래시죠? 역슬래시 표시한 다음에 1번 변수가 여기 차례대로 1번 그 다음에 2번 변수에 해당이 돼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런 문자가 있고 이런 문자가 있어요. 그랬을 때 아까 제가 썼던 이런 문법을 썼어요. 레귤러 익스프레션에 찾을 곳에는 이렇게 쓰고 리플레이스 할 곳은 리플레이스 되는 문자는 이렇게 썼어요. 그랬을 때 이 녀석은
이렇게 AD로 바뀌겠죠. 근데 이 녀석은 어떻게 됩니까? 이 녀석은 어떻게 돼요? 그대로 있죠. 왜? 여기가 소문자로 둘러싸여 있지 않잖아. 숫자로 둘러싸여 있잖아. 그러면은 이것까지도 BC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곳에 들어갈 이곳과 이곳에 들어갈 알맞은 레귤러 익스프레션을 적으시오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저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에 0부터라고 해야겠죠. 숫자 0부터 뭐 9까지 뭐 이런 식으로 둘러싸면 되는 거겠죠. 0부터 9까지.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러면 이게 아니라 이렇게 되겠. 이게 아니고 0하고 1 이렇게 되겠죠. BC가 지워지고 이 양 끝에 있는 0하고 1이 붙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요거 약간 복잡하기는 하지만 이거 실제로 코퍼스 전처리하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꿀 기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뭐냐? 또는 입니다. 많이 익숙하시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X 이렇게 바하고 Y 쓰면은 X 또는 Y가 나타나는 그 텍스트를 뭘로 지정을 해요? 이 괄호 묶었으니까 변수 1번에 지정하는 효과가 나는 거죠. 네, 그리고 요거 물음표 하나만 달랑 쓰면은 어떻게 되냐? 예를 들어서 X하고 물음표를 레귤러 익스프레션으로 썼다. 그러면은 X가 0 또는 1회 나타납니다. 여기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 X가 0번 또는 1번 나타나는 거. 그러니까 일단 X가 1번은 나타났네요. 1번은 나타났고 또 X가 1번 또는 0번이니까. 근데 0번은 조금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정규식과 조합해서 많이 쓰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X 플러스를 붙이면은 X가 1회 이상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X가 뭔가 반복이 있을 때 이렇게 플러스를 붙이고요. 뭐 예를 들어서 스팸 메시지에서 URL을 찾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이게 또 유용하게 쓰이겠죠. 예를 들어서 URL은 HTTP로 시작을 하는데 이 HTTP의 뭐 전체를 다 찾고 싶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랬을 때 A부터 Z가 나올 거야. 이 HTTP 뒤에. 근데 몇 개가 나올지는 모르죠. 그러니까 이렇게 플러스 써주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일단 우리는 변수는 지금 안 쓸 거지만 일단 구분을 위해서 이렇게 괄호로 묶을게요.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HTTP 이 슬래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그 문자 열이 나오겠죠. 그리고 보통 점이 나오죠. 점이 나옵니다. 근데 이 점도 뭐 어떤 레귤러 익스프레션 문법하고도 이게 연관이 꼬일 수가 있어서 이렇게 문자를 나타내려면 이렇게 나타내면 좋아요. 그러니까 어떤 탭 같은 것도 이제 그냥 이렇게 탭 이렇게 표시하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 여러분 경험 있으셨을 텐데 지금 잘 생각이 안 나네요. 어쨌든 어떤 레귤러 익스프레션으로 미리 정해진 키워드를 피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점도 어떤 키워드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써줄게요. 그 다음에 점이 나오고 그리고 또 어떤 문자 열이 나올 것 같아. 그러면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이러면 바로 이렇게 URL에 해당하는 것 같은 문자 열을 찾을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점이 나오고 그 다음에 .com이 나오겠지만 그냥 문자 열로 해줍시다.
이거 같은 경우는 바로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스팸 필터기를 만들 거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일단 찾아줘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니면은 이것들을 뭐 좀 더 쉽게 어떤 키워드로 하기 위해서 얘네들을 뭐 URL이라는 뭐 키워드로 바꿔줘 라고 쓸 수도 있겠죠. 이러면 좀 더 처리하기가 좋겠죠. 그러니까 분류기가 봤을 때 얘는 그냥 URL이야 라고 인식을 하기가 좋겠죠. 네, 그렇습니다. 아니면은 이런 URL 문법도 있는가 하면은 아니면은 뭐 네, 아무튼 이 정도 URL 찾는 거면 만약에 스팸 필터에 대한 코퍼스를 전처리할 때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K-팝 그 코퍼스에 대해서도 다 적용할 수 있는 여러분 태스크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적용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별표입니다. 이렇게 X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고 반복될 수도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별표를 쓰는데 상당히 그러면 많이 해당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강력한 표현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뭐 코퍼스가 다 지워지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유의해서 사용을 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 녀석을 뭔가 다른 걸로 바꿔줘 라고 하면은 모든 캐릭터가 다 하나하나가 바뀌겠죠. 그러니까 X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고 반복될 수도 있다. 그러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텍스트들을 다 뭔가 이걸로 대체를 시켜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코퍼스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의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중괄호를 쓰는 경우에는 어떤 글자가 n번 반복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x가 5번 나타나는 텍스트를 찾고 싶어. 그러면 x하고 그 다음에 5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특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카드 번호, 그러니까 뭐 스팸 메시지에서 카드 번호 같은 거는 어떤 숫자 4자리 나오고 이렇게 대시 나오고 숫자 4자리 나오고 대시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찾을 수가 있잖아요. 아니면 꼭 스팸 필터 예제가 아니더라도 어떤 텍스트에서 고객센터예요. 그러면 고객센터에서 고객이 전화를 했죠. 고객이 뭐 카드 번호를 입력받게 했어요. 그러면은 고객의 여러 텍스트 뭐 메일에서 그 고객의 카드 번호 조회할 때 바로 자동으로 찾을 수가 있겠죠. 이 레귤러 익스프레션을 안다면. 이거 같은 경우는 이게 4자리잖아요. 그래서 숫자, 뭔가 0부터 9까지의 숫자가 0부터 9까지의 숫자가 몇 번 나온다? 4번 나온다. 이렇게 하면은 이 부분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대시 하면은 여기까지 찾을 수가 있겠고 또 똑같이 얘를 여기다가 또 써줘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찾을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한번 실습 한번 해볼까요? 숫자가 나오는데 0부터 9 사이에 아무 숫자나 나오면 돼요. 근데 그게 몇 번? 4번 나오는 경우.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연도도 보이고요. 그리고 어떤 숫자들의 연속이 나왔을 때 그 숫자의 앞에 부분을 찾을 수가 있겠네요. 근데 우리는 카드 번호를 찾고 싶은 거니까 여기에 짝대기를 한번 그어보죠. 그러니까 카드 번호도 되고 이거는 뭐 같아 보여? 전화번호도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전화번호에 어떤 패턴이 있다. 우리 예를 들어 서울 같은 경우는 02 뭐 791에 뭐 땡땡땡땡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문법을 찾을 수도 있겠고 지금 일단 카드 번호로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근데 우리 예제에서는 주로 전화번호가 나와요. 이 스팸 필터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면은 전화번호만 찾는 거겠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전화번호가 많이 없나 보네요. 이렇게 해볼까요? 이것도 별로 전화번호가 없네. 전화번호가 많이 없군요. 네, 아무튼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뭐 K-팝 코퍼스 같은 경우는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뭐 가수나
아니면 곡마다 뭐 일련 번호 같은 게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것들 검색할 때 유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은 뭐 전화번호라든가 카드번호 할 때 유용한 문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이렇게 쉼표가 붙은 겁니다. 요거는 일단 무시해 주세요. 쉼표가 붙은 경우에는 뭐예요? n회 이상 반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이제 n회 이상 반복. 예를 들어서 x가 5번 이상 나온 걸 찾아줘 라고 하려면은 여기에 5를 써야 되죠. 5하고 콤마 이렇게 씁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아까 예제 들은 것 중에 상품 리뷰를 쓸 때 뭐 포인트 준다고 그래가지고 막 뭐 이런 거 쓸 수 있잖아요. 이런 거 특수 문자들. 그래서 이런 특수 문자들이 뭐 몇 번 나왔는지 모를 거 아니에요? 이거 쓰는 사람도 모르는데 이런 거 찾을 때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특수 문자들의 모음을 일단 만들어야 되니까 특수 문자 중에 하나라도 나온 거 이런 거를 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일단 써볼까요? 특수 문자. 그리고 뭐 특수 문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 보세요. 이것도 이렇게 하면은 이 꺽쇠가 나온 거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묶어서 인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이것을 역슬래시를 인식하고 싶어요. 그럼 역슬래시 앞에다가 역슬래시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이 정규식에서는 이렇게 두 개를 역슬래시 하나로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뭐 아무튼 이렇게 있을 수가 있겠죠. 여기에다가 뭐랍니까? 뭐 점도 있을 수 있겠고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거 있을 수 있겠네. 이것들이 몇 번 나온 거, 뭐 한 10번 이상? 10번 나온 거는 이렇게 딱 찾지만 10번 이상 나온 거는 여기 콤마를 찍어주죠. 그러면은 10번 이상 나온 것들을 다 찾아주는 거죠. 자, 제가 뭐 미리 준비한 것을 보시면 이런 여러 가지 특수 문자를 제가 미리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뭐 10번 이상 나온 거를 다 찾아줘 라고 한다면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죠. 이거는 뭐 이런 뭐 상품평 리뷰에서는 이런 문자들은 의미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 전처리에서 이런 것들을 없애줄 필요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상품평 리뷰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게 의미가 있을 수 있는 태스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런 것들도 함부로 지우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전처리는 철저하게 태스크 디펜던트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태스크 디펜던트 하기 전까지의 코퍼스 수집 단계에서는 최대한 다 모으는 것이 일단은 능사이기는 합니다. 네, 아무튼 이런 거는 이제 지워줘 라고 한다면 그냥 이렇게 뭐 공백을 써주면 뭐 될 것 같아요. 공백이나 아니면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안 써주면은 그냥 그 부분이 싹 사라지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여기서는 이제 요것도 일단 무시를 해주세요. 지금 제가 이거를 안 지웠네. 지금은 요거 무시하고 요거 무시하면 됩니다. n부터 m에까지 반복이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라고 쓰고 짝 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x가 뭐 이렇게 여러 번 나온 게 뭔가 뭐 다른 의미가 있어. 그러면은 이것들을 그러니까 내 태스크에서 뭐 쓸데없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은 지워줄 수가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점을 찍으면은 아무 글자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 아무 글자는 짠. 아무 글자는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해서 9라고 쓰면은 이거는 아무 글자 9개 나온 거를 의미를 하고요. 예를 들어서 뭐 일단 여기까지만 합시다. 근데 이것은 좀 이것도 강력한 표현이에요. 그냥 아무 글자를 의미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의해서 사용을 해야 되고, 다른 것과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해서 좀 제한을 걸어두고 많이 사용되는 레귤러 익스프레션이라고 보면 돼요. 네,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여기 이렇게 위로 꺽쇠와 마지막에 이렇게 달러 표시를 쓰면은 문장의 시작과 끝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얘네 둘은 항상 같이 다녀야 돼요. 같이 쌍으로 묶여서 쓰이는 문법이고요. 아까 같은 경우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문장이 X로 시작하고 끝난다 라는 표시이고요. 아까 같은 경우는 문자열의 중간 패턴을 감지했었어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문자열의 중간을 감지를 했었습니다. 근데 가운데 뭐가 나오느냐, 뭘로 둘러싸여 있느냐.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문자열 전체를 감지할 때 이거를 씁니다. 전체를 체크할 때. 예를 들어서 잠시만요. 제가 태블릿을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PC에서 작업을 해서 이게 조금 불편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카드 번호라고 또 예를 들어볼게요. 자, 대라. 카드 번호 같은 경우는 아까는 뭐 이런 식으로 했었죠. 0에서 9가 4번 나오고 대시 있고 0에서 9가 4번 나오고 전화번호로 갈까요? 그냥? 그 다음에 전화번호니까 이게 3번 나오는 거였죠? 0에서 9가 3번 나왔다. 자, 아까 같은 경우는 이게 전화번호가 아닌 경우도 다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 예를 들어서 나는 전화번호를 찾고 싶은데 뭐 이 앞뒤에 뭔가 더 붙어있는 것들이 몽땅 다 찾아질 겁니다. 근데 딱 이 부분만 찾고 싶어, 딱 요렇게 쓰인 것만 찾고 싶어 할 때는 이 문장의 시작과 끝이 유용하게 쓰여요. 예를 들어서 이 위에 것을 그대로 써주고 그 다음에 그것을 뭘로 감싸요? 이 문장의 시작과 끝을 나타내는
네, 요 표시로 묶어주면은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식으로 구성된 것만 찾아줘 라는 뜻이 됩니다. 오케이? 그럴 때 유용한 것이 되고요. 한번 실습도 한번 해볼까요? 여기 실습 기록이 남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 경우에는 어때요? 4 이렇게 해봅시다. 자, 뭐, 이거밖에 안 되기는 하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는 얘를 못 찾죠.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여기 하나 줄을 만들어 볼까요? 스팸으로 만들어 볼까? 이거는 먹히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화번호가 포함된 이 텍스트, 이것은 일단 다 찾는 거죠. 여기에 만약에 이 전화번호가 들어있다면 다 찾는 것이고, 지금 이거는 문장의 처음이 여기죠. 그 다음에 끝이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이 문장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이루어진 녀석들은 다 찾는 겁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별로 이 코퍼슨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드무네요. 그래도 한번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외에 여러 가지 이제 지정 문자들이 있습니다. 지정 문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역슬래시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스몰 s를 쓰면은 공백 문자를 의미하고, 대문자 s로 시작하면 공백 문자를 제외한 모든 문자, 그리고 알파벳하고 숫자 우리는 여태까지 이렇게 썼잖아요. 근데 이렇게 쓰지 않고 그냥 이렇게 W 소문자로 해도 다 이것과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대문자로 하면 이 문자 제외, 이것과 같은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D라고 쓰면은 데시말 넘버잖아요. 데시말 넘버 이렇게 쓴 것과 같죠. 그리고 대문자 D라고 쓰면은 not 숫자와 같게 됩니다. 자, 이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여러분의 코퍼스를 전처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 여러분의 태스크에 따라서 전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하나 띄워볼까요? 코퍼스 뭐 반장이 준 코퍼스가 있는데 뭐 여기서 전처리를 할 수가 있겠죠. 이 중에 내가 뭐 필요 없는 것들, 텍스트 분석에 있어서 필요 없는 것들을 내가 지우거나 뭔가 추가하거나 고쳐 쓰거나 할 때 여기에 이곳에 레귤러 익스프레션을 쓸 수가 있겠죠. 근데 뭐 아까 같은 경우는 스팸 필터이기 때문에 비교적 명확했습니다. 예제 들어주기가. 근데 지금 이 K-팝 가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태스크가 각양각색이잖아요. 그래서 뭐 딱히 예제를 들기가 조금 뭐 어렵긴 하네요. 저 같은 경우는 뭐 가사를 받아서 남녀 이런 거 분류하고 싶을 때는 가사에 뭐 남자 여자 판단하는데 필요 없는 것들이 있으면 뭐 지워주나 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겠는데, 일단 가사는 굉장히 정제된 것이잖아요. 뭐 스팸 필터처럼 지저분한 데이터는 거의 없을 테니까 뭐 그런 거는 저 같은 태스크의 경우는 별로 필요 없을 수도 있네요. 네, 근데 뭐 여러분이 K-팝 가사만 뭐 나중에 자연어 처리 분야로 나갈 때 할 건 아니니까 요 레귤러 익스프레션이 코퍼스 데이터 전처리 할 때 많이 쓰인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